내용 진도 나갈 때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어도 우리 완자 문제 풀면서 풀이 해드릴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질문 받아서 풀어줄 때 그때 얘기했었던 부분인데 그 원자수는 분자당 원자수를 곱해주는 거였죠. 어디다가? 분자수에다가. 그래서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 이게 이제 원자수 구하는 방식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뭐 물론 이제 원자수는 그냥 원자 자체의 원자수를 구할 때는 원자량분의 질량 이렇게 해도 되지만 결국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분자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원자수를 구하는 걸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렇게 할 때는 이제 원자수 구하는 건 분자수 먼저 구하고, 분자수 구하는 건 그 위에 있는 몰수 구하는 게 결국 분자수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 분자수 곱하기 혹은 몰수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를 해서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게 제가 프린트에 저렇게 따로 정리해 놓지 않았을 뿐 EX 2번에 있는 문제들을 푸는데 사용하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라고 하는 게 EX 2번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CO2 이것부터 보면은 얘가 2몰 이 분자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분자당 얘는 산소 원자수로 부르고 있으니까 분자당 산소 원자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건데 지금 분자는 CO2니까 산소 원자수 2개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 곱하기 2 해서 4몰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걸 그냥 잠깐 식으로 표현을 해뒀을 뿐이야. 이 정도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식의 형태로 외워두는 거에다가 추가를 해야 문제를 풀고 응용을 할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추가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일단 CO2 2몰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수 4몰이 될 거고, HNO3 2몰에 들어있는 O 원자수 하면 2몰 곱하기 분자수인 2몰 곱하기 그리고 분자당 산소 원자수가 지금 3개니까 2 곱하기 3에서 6몰인 거죠. 다음에 수소 원자수 할 때는 분자당 수소 원자수가 1이니까 2 곱하기 1 해서 2몰인 거죠. 그 다음에 H2CO3 5몰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수는 지금 분자당 산소 원자수가 3개인 거잖아. H2CO3이니까 O가 3개죠. 그래서 5 곱하기 3에서 15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MgOH2 이거는 분자당 산소 원자수가 2개인 거잖아. 분배 법칙처럼 생각해 주면 된다고 했었으니까 산소 원자수 지금 분자당 2개로 보면 되고, 그럼 분자수가 3몰이니까 곱해서 3 곱하기 2 해서 6몰 하면 되는 거죠. 물론 MgOH2는 분자가 아니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그냥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 한다고 생각한다고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 10몰이 들어있는 CH3COH 입자수, 이것도 결국은 식에 대입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원자수 자리에 10을 대입하고, 그리고 분자당 원자수는 4인 거잖아. 지금 CH3COH가 수소가 4개인 거잖아요. 그러면 10은 분자수 곱하기 4 이렇게 식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분자수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이론적으로 접근했을 때 분명히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게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잘 안 된다고 했다면 이렇게 식의 형태로 아예 외워서 적용하는 걸로도 연습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은 분자수 곱하기 4니까 그러면 2.5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뒤부터는 답만 일단 쭉 불러볼게요. 그래서 O 3몰이 들어있는 O2 입자수는 1.5몰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O 12몰이 들어있는 O3 입자수는 4몰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CO2 2몰의 질량이라고 하면 이거는 CO2가 그냥 2몰일 때면 얘는 분자량이 44니까 그냥 88g 나오겠죠. 그 다음에 H2O 1.8g의 몰수는 그냥 0.1몰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기초적인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 여기다 대입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표준상태 NH3 2몰의 부피, 이거는 표준상태라고 하면 1몰이 22.4리터, 2몰이면 44.8리터. 그 다음에 표준상태 CO2, 표준상태라고 하면 1몰이 22.4리터, 근데 33.6리터면 1.5배네요. 그러면 1.5몰. 그 다음에 표준상태 CH4 11.2리터의 질량, 이거는 11.2리터 하면 2분의 1몰인 거고, 그러면 8g이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EX 3번도 쭉 불러보면요, 우리 몰농도가 부피, 분해, 몰수였다 보니까 몰수를 구한다고 하면 부피 곱하기 몰농도를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2몰 농도 4리터는 8몰의 포도당일 거고요. 3몰 농도 0.25리터는 그냥 곱해서 0.75몰의 요소가 들어있을 거고요. 1.5몰 농도 NaCl 3리터는 4.5몰의 NaCl이 들어있을 테니까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Na 플러스도 4.5몰, Cl 마이너스도 4.5몰이라고. 왜? NaCl이 Na 하나, Cl 하나, 그러니까 Na 플러스 하나, Cl 마이너스 하나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니까 같은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전체 NaCl 넣은 거랑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각각이랑 다 같은 개수가 나오는데 최종 이온수는 Na 플러스 수랑 Cl 마이너스 수 더해서 9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1리터에 물 넣어 100배 희석. 100배 희석이니까 100배 묽게 하는 거고요. 그럼 몰 농도가 0.02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근데 포도당을 더 넣어주거나 포도당을 빼주는 게 아니라 물만 넣어서니까 그러면 분자에 들어가는 포도당 몰수는 어때?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는 거지. 우리 포도당을 빼주거나 포도당을 넣어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분자는 안 변하는 상태로 농도가 100분의 1배가 되려면 부피가 100배여야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부피가 100리터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도 포도당 수는 그냥 2몰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18% 아세트산 수용액 20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 질량. 우리 이거 그냥 퍼센트 농도씩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 그냥 대입해서 풀어도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그냥 계산 방식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있는 계산 방식을 살짝 바꾼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200 곱하기 100분의 18로 아예 처음부터 접근해버리는 게 편해요. 그래서 36g 나오겠죠. 근데 얘는 이제 아세트산 36g이면 몰수는 0.6몰이 나오겠다. 됐죠? 그 다음에 18% 아세트산 수용액 1000g의 몰 농도.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아세트산 수용액 1000g 속에 용질이 180g 들어있겠죠. 18%니까 100분의 18 곱하면. 그 다음에 그러면 180g은 몇 몰이냐를 먼저 구해보면 180g은 아세트산이니까 3몰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밀도가 2라고 주어져 있고 지금 수용액의 질량이 1000g이니까 그럼 부피를 구하면 부피가 500ml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500ml 속에 3몰인 거니까 최종 몰 농도는 0.6몰이 나와야 되는 거지. 맞냐? 잠시만. 500, 0.5, 0.5분의 6. 0.5분의 6 아니구나. 3. 맞네요. 맞다고? 183몰. 6몰 나와야 되는 거죠? 맞지? 6몰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6몰 나와야 되는 거고요. 몰농도가 6몰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 아세트산 수용액의 몰농도.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요? 기준 1리터 잡아놓고 하자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용액의 부피를 1리터 잡고 시작을 할 거고, 그럼 이걸로 우리가 용액 질량을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는 거였냐? 용액 부피 1리터를 밀리리터로 바꾸면 1000ml가 나올 거고, 그리고 여기다가 밀도를 곱하면 용액 질량인 1100g이 나온다 였습니다. 그리고 용액 질량이 1100g이면 퍼센트 농도는 용액 질량분의 용질 질량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차피 뭐다, 여기다가 100분의 12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12%니까. 그죠? 그래서 곱해주면 132g이 나오겠죠? 그리고 용질 몰수는 최종적으로 뭐가 나와야 되는 게 맞겠어? 얘는 아세트산이니까 화학식량이 60일 거고요. 그러면 화학식량분의 질량 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 이거 정리하면 뭐 나와? 예, 2.2가 나옵니다. 그래서 몰농도가 2.2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A% A 수용액의 몰농도. 사실상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유도해 한 번밖에 안 해줬나? 아니, 여러 번 해준 것 같은 기억인데, 아무튼 그치, 한 2번은 해준 것 같고, 그러니까 유도해드렸었으니까 유도하는 과정을 알라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해드렸던 거긴 한데, 사실상 그대로 외워서 적용해도 돼. 지금 일단 답은 n분의 10AD가 나올 텐데요. 그거는 이제 원래 답이랑 똑같이 얘는 변형을 하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그거를 방금 전에 위에 문제인 12% 아세트산 수용액 몰농도에다 그대로 대입해도 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아세트산의 화학식량인 60을 M 자리에다 대입하고,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10AD에다가 A에다가 12를 대입하고 D에다 1.1을 대입하면 답이 나올 거예요. 사실상 외워서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의미로 넣어놓은 거긴 해요. 지금 이 A% A 수용액의 몰농도라고 하는 건 이렇게 공식의 형태로 외워서 대입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긴 해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항상 모든 게 여러분이 직접 이해하고 직접 유도해서 직접 풀 수 있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모두가 그게 녹록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잘 못하겠다고 하면 외워서 적용한다로 일단 먼저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서 같이 해놨던 문제였고, 그다음 그 밑에 1리터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하여 1몰 농도 아세트산 표준 용액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아세트산 질량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뭐야? 그냥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게 되는 용액이 1몰 농도 아세트산 표준 용액 1리터가 될 거다 라는 얘기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아세트산의 몰수는 1몰이겠죠. 그럼 아세트산 1몰의 질량 60g. 그 다음에 500ml 부피 플라스크를 이용하여 1몰 농도 포도당 표준 용액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거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드는 수용액이 1몰 농도 포도당 표준 용액 500ml가 된다는 뜻인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그러기 위해 필요한 포도당의 몰수가 0.5몰이 될 거고, 그럼 90g이 필요하겠죠. 딱 말씀드린 순서에 이제 생각으로 쭉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아는 것 같은 거랑 아는 건 좀 다른데, 확실히 아는 것 같을 때는 복습을 해보시든가 아니면 다시 질문을 해서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하십시오. 제가 도움을 드리려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았는지 아닌지를 말씀을 해주지 않으면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겠고요. 그 밑에 이제 EX 4번에도 처음 두 개는 일부러 식을 바꿔놓지 않았고요. 그 마지막 것만 이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라고 했어?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기본이라고 하는 건, 물론 이 기본만 가지고 문제를 막상 풀어보셨으면 이렇게 잘 풀리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요. 일단 주어진 식이 이거면, 그리고 얘가 8몰이고 10몰이 반응물, 즉 반응 전에 애들인 반응물의 몰수가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지금 얘랑 얘 중에서, 그러니까 재료로 쓰이는 건 이 둘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다 떨어질 때까지 반응한다를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뭘 찾아줘야 되냐? 이 둘 중에 누가 더 먼저 사라질 건지를 찾아준다고 얘기했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었냐면 한계 반응물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누가 한계 반응물일 것이냐를 따져볼 때 그냥 간단하게 4대 3일 거니까, 얘가 다 쓰일 거면 얘 8몰이 다 쓰이기 위해선 4대 3 해서 얘는 6몰이 필요하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봐. 반대로 얘가 다 쓰인다고 얘기를 할 거면 얘는 10몰이 쓰여야 될 건데, 그러기 위해선 3대 4 하면 얘는 3분의 40이 필요할 거 아니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위에 거는 되는데 8몰 10몰이면 8몰 6몰이면 만족하잖아요. 그치? 근데 10몰 3분의 40 이렇게 되기에는 3분의 40은 8몰보다 큰 숫자지. 그럼 이건 돼, 안 돼?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한계 반응물이거나 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계 반응물 찾았으면 그 밑에 빼기 8, 이게 이제 반응하게 되는 반응 몰수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얘 빼기 8 했으면 여기 계습이 그대로 적용해서 4대 3대 2 해주면 되니까, 얘가 8이면 얘는 6이고 얘는 4가 되는 걸 거고요. 그런 다음에 얘네 둘은 빼기, 얘는 더하기. 왜? 반응 자체가 얘네 둘은 재료, 얘가 결과물인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빼기, 여긴 더하기 해주는 거고, 결과 얘는 0몰, 얘는 4몰, 얘는 4몰이 되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생성물이라고 적혀있긴 한데, 사실 이건 제가 표현을 좀 잘못 적긴 했거든요. 원래 생성물 하면 얘 4몰인 것만 적으면 돼. 얘만 생성물이거든. 우리가 얘네들을 반응물이라고 하고 얘네들을 생성물이라고 하는데, 제가 표현을 좀 잘못 적긴 했는데, 여러분들은 거기에는 생성물이란 말을 좀 반응 후 뭐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아무튼 그렇게 할 거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당구장 표시 일부러 추가를 해놨는데, 개수는 서로 소인 자연수여야 된다 라는 거. 제가 이미 말로는 설명드렸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지난주 수업할 때. 그래서 개수는 서로소, 그러니까 서로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상태의 자연수여야 한다라는 게 기본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편의상 분수로 적어주거나 뭐 약분하지 않고 적어주기도 하는데, 그럼 말 그대로 진짜 그냥 우리가 편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 원래 반응식은 꼭 개수가 서로소인 서로소인 자연수 형태로 적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일단 페이지 순으로 안 할 거고 실력업에 있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미룰 겁니다. 얘네들은 지금 보면은 난이도가 확실히 높은 문제 유형 드릴 거기 때문에 한 문제당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좀 뒤로 미루고, 일단 51쪽에
9번 요거부터 한번 차분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51쪽의 9번을 보시면 AB2와 B2가 반응하면 기체 AB3가 생성된다. 자, 이거 화학 반응식 문제를 풀 때는 어차피 문제가 이용을 할 게 뭐냐가 일단 중요한데, 우리가 지지난번에 했었던 부분은 화학식량과 몰이라고 해서 몰수와 관련된 것들을, 그러니까 아보가드로 법칙하고 요거 몰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 이 두 가지를 메인으로 이용하는 부분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농도 파트가 넘어가게 되면, 농도는 이제 오늘 아까 우리가 잠깐 정리해봤던 것처럼 저런 걸 이제 핵심적으로 이용하게 될 건데, 이번 숙제에 해당됐던 화학반응식 부분은 당연히 화학반응식이 메인이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일단 AB2와 B2가 반응하면 AB3가 생성된다의 반응식을 적어 놓고 시작을 합시다. 얘를 쓰게 될지 안 쓰게 될지 몰라도 어차피 이런 류의 문제 유형 자체가 이런 화학 반응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개수부터 좀 맞춰봅시다. 자, 개수를 맞춰보면 어떻게 개수를 맞출 수 있을 거냐면요, 반응 전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 그리고 반응 후에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다 같아야 된다 일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우리 책에도, 아니 우리 아까 시험지에도 있었고 제가 드린 프린트에도 있었지만, 그냥 A, B, C 이렇게 놓고 진행을 해봐도 괜찮고요. 아니면 사실 제일 흔하게 쓰이는 방법은 뭐냐면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를 1로 놓고 그냥 풀어버리는 게 제일 1로 놓고 이제 비교를 해버리는 게 제일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흔하게 쓰이는 방법이야. 근데 이 셋 중에 누군가를 1로 놔야 된다면 누구를 1로 놓는 게 제일 좋을 거냐면 원자수가 제일 많은 걸 1로 놓는 게 좋죠. 왜냐면 그 분자 안에 들어있는 원자수가 제일 많은 걸 1로 놓는 게 좋고, 사실 제일 적은 걸 1로 놓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안 돼.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제일 많은 애한테 기준을 맞춰놔야 나머지들이 그러니까 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수가 제일 많은 애가 1일 확률이 제일 높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얘를 1로 놓든 얘를 1로 놓든 얘를 1로 놓든 기준을 아무거나 잡아도 돼. 근데 그냥 저는 일단 분자나 원자수가 제일 많은 얘는 3개, 얘는 2개, 얘는 4개니까 얘를 기준으로 얘를 1로 잡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지금 생성물 쪽에 A가 1개, B가 3개니까, 그러면 반응물 쪽에서도 A가 1개, B가 3개일 수 있도록 배분을 하면 되겠지. 일단 A가 1개이려면 얘가 1개만 있어야 되겠네요. 그치? 그러면 얘로 해결된 B가 몇 개냐면 2개지. 그럼 이제 남은 B의 개수가 1개잖아요? 그럼 B는 1개만 남았으니까 얘가 B 1개를 해결해주기 위해선 2분의 1개만 들어있어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돼? 그런 다음에, 근데 이거 2분의 1 이거 돼? 안 돼? 안 되잖아. 서로서인 자연수여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약분이 가능하다는 소리는 반대로 같은 걸 곱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1이라는 소리는 그냥 이걸 전체적으로 2, 1, 2 이렇게 바꿔줘도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이렇게 나중에 서로서인 자연수가 되도록 맞춰주면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그냥 1로 잡고 비교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개수를 완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또 가봅시다. 같은 온도 압력에서 그림과 같이 3g의 AB2와 B2가 각각 들어있는 두 용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AB2가 일단 질량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옆에다가 이게 질량이라는 걸 적어놓고 3g, 3g 해볼게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 프린트에서 식을 적을 때 뭐 기준으로 했었어요? 몰수 기준으로 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람 기준으로 적어놨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한계 반응물이 누군지 찾은 다음에 빼기 3g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린 이 상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 뭐로 바꿀 생각을 해야 되냐면 몰수로 바꿀 생각을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식의 전개는 몰수일 때나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 3g이라고 하는 게 몰수에 대한 정보는
당장 직결되지는 않으니까 그럼 몰수에 대한 정보가 뭐가 있는지 봐봐. 자, 몰수에 대한 정보는 뭐가 있을 거냐면 문제 조건에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라고 얘기를 했었고 마침 기체 AP2와 B2기 때문에 기체인데 같은 온도랑 압력이래. 뭐야? 아보가드로 법칙. 맞죠? 같은 온도, 같은 압력에서 기체, 몰수와 부피는 비례한다. 아보가드로 법칙. 그치? 그러면 결국은 가가 1리터고 나가 2리터라는 소리는 AB2 3g의 몰수와 대 B2 3g의 몰수의 B는 1대 2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됨?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것도 잡아볼 수 있는 거고요. 왜? 몰수비는 부피 B. 그러면 저 상태에서 뭐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미 여기 질량을 적어두긴 했지만 이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밑에다가 이제 몰수 이렇게 해놔. 그리고 몰수비가 1대2라는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저기다가 매개 하나 집어넣어서 N, 2N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사실 이거는 원래는 1, 2라고 넣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렇게 개수가 나왔을 때 저 개수를 이용하는 방식을 이렇게 매개를 집어넣어서 하나 상수를 정해서 N 이런 걸 하나 끼워 넣어서 쓰는 걸로 해주는 게 나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몰수비가 1대2가 되는 거 맞으니까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건 상관없잖아.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그리고 얘랑 얘 중에서 더 많은 개수가 항상 필요할 건 AB2 쪽일 겁니다. 얘가 개수가 2고 얘가 1이니까. 근데 실제로 있는 몰수는 얘가 더 적어. 그러면 얘를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얘가 더 적으니까 얘가 한 개 반응물이겠지. 그쵸? 그러니까 얘가 한 개 반응물이겠구나 하면 반응비는 어떻게 될 거예요? 반응물 수비는 얘를 그대로 빼기 n 내린 다음에 여기서 2대 1대 2 이렇게 적용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빼기 2분의 1 n 얘는 더하기 n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0 얘는 2분의 3n 얘는 n 이렇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자 요것도 그냥 저렇게 이용해 먹고 끝이 아니라 어차피 밑에 디귿에서 물어보는 것도 구하려면 그렇고 그러니까 니은에서 원자량 비도 물어보고 있으니까 어차피 원자량에 대한 걸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원자량 해줍시다. 자 이거 보면요 AB2 3g의 몰수를 글로 적어놨지만 이걸 식으로 표현하면 A 더하기 2B분의 3이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왜냐? AB2의 화학식량은 A 더하기 2B일 거예요. 왜? 우리 지난주에 어떤 약속을 했었냐면 A의 원자량을 미지수로 잡을 때 다른 거 잡지 말고 그냥 A 그대로 쓰는 걸로 하자고 했잖아.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야.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실제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술형을 적어야 된다 그러면 옆에다가 이렇게 A의 원자량을 A라 하고 B의 원자량을 B라고 하면 이런 걸 추가해 주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얘의 화학식량은 A 더하기 2B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치? 맞지? 그러면 얘의 화학식량 A 더하기 2B 분의 질량 3 하면 화학식량분의 질량 몰수죠? 돼. 그럼 얘는 화학식량분의 질량 아이고 미안합니다 3 그럼 얘도 몰수죠? 는 1대2 이렇게 정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정리하면 뭐가 나올 거냐면 A하고 B의 관계식이 나오겠죠. 정리해볼까요?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어떤 얘기도 했었냐면 사실 이렇게 나왔으면 이대로 문제를 풀어가도 아무 상관없어요. A의 원자량 2B로 놓고 B의 원자량 B로 놓고 해도 상관없거든? 근데 우리 이제 더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한 발돋움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자라고 했었어? 식이 저렇게 정리되고 나면 A의 원자량을 A로, EB로 놓는 게 아니라 EM 이런 식으로 잡고 B의 원자량은 M 이런 식으로 잡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이게 훨씬
좋을 거야. 어려운 문제로 가면 거기서 써먹으려면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 게 더 편하긴 할 겁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럼 이제부턴 기억, 니은, 디귿에서 시키는 걸 하나씩 해봅시다. 자, 기억. 꼭지를 열기 전 전체 원자 수비는 가되나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해봅시다. 자, 얘는 꼭지를 열기 전 AB2. 그럼 꼭지를 열기 전이면 반응 전이니까 얘는 몰수가 N인 거죠. 근데 원자수 어떻게 구한다고?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로 구한다고. 그러면 꼭지를 열기 전 AB2는 분자수 N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 하나, 둘, 셋, 세 개네요. 3. 그렇죠? 이게 가에 들어있는 원자수가 될 거고요. 자, 나에 들어있는 원자수는 나는 B2가 들어있는 데고요. B2는 분자수 곱하기 분자수가 2N이니까 분자당 원자수 얘는 B2니까 두 개씩이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N 대 4N 할 테니까 3 대 4가 나와야 되는 거겠지? 혹시 열기 전 원자수비는 오케이? 그러니까 따로 그냥 생각으로 못 구해내겠으면 꼭 외워주세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원자수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분자수 곱하기 분자당 원자수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반대로 무슨 얘기? 식으로 대입해서 풀 수 있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 니은 원자량은 A가 B의 2배이다. 이건 이렇게 표현해놨어도 알 수 있는 거고 이미 저 식으로만 해도 알 수 있는 거죠. A의 원자량은 B의 원자량의 2배 맞고요. 그 다음에 생성된 AB3의 질량은 3.5g이다. 이제 이건 어떻게 구해주면 되겠냐면, 자, 지금 보시면요. 얘는 이제 구하는 방법이 사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 어떻게 여러 가지가 있냐면요. 일단 첫 번째, 일단 이미 여기까지 이렇게 구해뒀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자, AB3의 화학식량을 구해봐. 그러면 AB3의 화학식량은 어떻게 될 거냐면 5M 나올 거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얘 분자수가 몇이 나올 거냐면 5M분의 아니죠. 미안합니다. 얘 분자수 N 자체가 5M분의 얘의 질량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걸 거 아니야. 화학식량분의 질량. 그러니까 얘는 지금 질량이 몇이 될 거냐면 5NM이 될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 NM 값을 모르잖아요. 얘는 3.5g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NM 값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어떡하기? 그럼 그걸 구하기 위해서 이런 애들도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되지. 얘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얘 질량이 3이고요. 그리고 얘는 화학식량이 B의 화학식량 M이니까 그럼 얘는 2M이지. 그럼 얘는 2M분의 3은 2N이었을 거란 얘기잖아. 맞아요? 이해돼요? 화학식량분의 질량은 몰수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면 얘는 NM의 값이 4분의 3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5NM은 질량이었으니까 이 NM 자리에다가 뭐 4분의 3 대입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겠지. 그럼 4분의 15가 될 거고 3.75가 나와야 되냐? 그러네요. 됩니까? 선생님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거는 전체적으로 복잡하게 만들어진 계기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몰수비가 1대2라고 했을 때 그걸 N2N으로 놔뒀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분자량을 미지수를 그대로 쓰는 상태로 냅뒀기 때문이거든. 근데 사실 둘의 기호를 이 문제는 다 지웠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몰수를 쟤를 1몰, 2몰 놓고 그 다음에 분자량도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사실 분자량은 EMM으로 나왔어야만 하는구나. 얘는 EMM으로 놓되 몰수를 1몰, 2몰 이렇게 잡았어도 상관없긴 없거든. 근데 여러 번 드린 말씀인데 어떤 거에 기호를 생략해도 되는지 모르겠을 땐 일단 생략하지 맙시다. 계산이 조금 더 간단해져서 답을 구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계산이 좀 더 간단해지는 것만으로 해도 전체적인 문제의 난이도가 다르게 보이니까. 근데 계산 좀 더 간단하게 하자고 틀릴지도 모를 방법을
계속 가져가는 것보다는 계산 조금 복잡한 걸 풀어내는 연습을 하면서 근본적인 풀이로 연습을 하는 게 낫긴 낫겠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거 n은 5n분의 질량 이렇게 식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n과 m이 들어간 식을 하나 더 찾아야겠구나.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가를 보면 n과 m이 다 들어갈 만한 건 이미 저기 있는 A-B2의 질량과 몰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B2의 질량과 몰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하시든가 하면 n과 m이 들어간 게 나올 거니까. 아무튼 요거 9번은 근데 뭐 나름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다음 페이지죠. 52쪽에 11번. 자, 그것도 일단 진행을 해보면요. 자, 걔는 AA 더하기 B가 CC가 된다고 했을 때 자, 그러면 일단은 화합반응식 문제가 다 그렇듯이 그냥 식은 일단 적을 거예요. 왜? 제가 프린트에서 시켰던 것도 결국 이 밑에다 몰수 적어놓고 이렇게 식 쓰는 거 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약속했었으니까. 그럼 얘도 그렇게 하려면 일단 식은 적어놔야겠고 식이 이렇게 됐을 때 거기서 이제 밑에 걸 보면서 그 몰수를 이용해서 식을 해야 되는 거니까 A의 몰수가 5몰이래. 그럼 이걸 일단 여기다 그대로 적을게요. A 5몰. 그리고 거기다가 B의 양을 몰수를 달리하여 넣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가와 나와 다에 대해서 각각 따로 식을 적는 형태가 될 건데 일단 표에 보시면요. 아무리 봐도 가는 먼저 사용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 밑에 주어진 값이 뭐야? X, 미지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표에 한 칸이 가려져 있는 거니까 결국 얘 먼저 하기에는 좀 그렇고 나나 다 같은 걸 우선적으로 한다고 보면요. 나를 볼게요. 그럼 나를 분석한다고 생각하고 여기 나 이렇게 적어둔 다음에 그러면 이때 B의 양이 2몰이니까 얘가 2. 뭐 찝찝하면 여기다가 몰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둘 중에 뭐가 다 쓰일지 모르겠잖아. 그러면 이제 그걸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계 반응물이 누구냐를 찾아야 될 건데 일단 거기에 대한 단서는 위에 적혀 있는 그겁니다. 나와 다에서 반응 후 실린더 속 물질의 종류는 같다라고 되어 있거든.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당연히 생성물인 C는 나에도 있을 거고 다에도 있을 거야. 근데 C뿐만 아니라 반응 후 남게 되는 물질도 어때야 된다는 소리야? 같은 놈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린 뭐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냐면요. 나랑 다 둘 다 같은 애가 한계 반응물일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지. 맞아요? 그 상태에서 사실 여기서 조금 더 고민해보면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 보시면요. 반응물의 양분의 생성물의 양을 보시면 이걸 가지고 좀 고민을 해보면 이렇게 고민을 해보면 나오긴 할 수도 있거든. 한계 반응물이 그냥 보일 수도 있거든. 근데 그냥 볼 수 있으니까 보이는 거 말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어떻게 해도 되냐면 하세요. 뭐라고? 그냥 A가 한계 반응물일 때 해봐. 근데 그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결과와 달라. 그러면 A가 한계 반응물인 게 아니라 둘 다 B가 한계 반응물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봐서 단서, 주어진 단서들을 이용해가지고 한계 반응물이 누구냐를 먼저 찾아주는 것도 좋지만 모르겠으면 그냥 흔히 얘기하는 경우의 수 나누기 해서 각각 경우의 수에 대해서 그냥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보면은 둘 다 A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식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얘는 빼기 5가 나올 거고 얘도 빼기 5가 나올 겁니다. 그럼 얘는 빼기 A분의 5가 나올 거고 얘는 빼기 A분의 5가 나올 거예요. 왜? A 대 1이어야 되잖아. 여기 A 대 1. 그리고 얘는 더하기 5 곱하기 A분의 C여야 될 거고요. 얘는 더하기 5 곱하기 A분의 C여야 될 겁니다. 맞아? 그래야 지금 여기가 A 대 1 대 C, B 성립하는 거죠? A 대 1 대 C, B가 성립하는 거잖아.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밑에다가 어떻게 할 거야? 계산 결과를 적겠죠. 얘는 0이라고 적을 거고 얘는 2 빼기 A 빼기 5를 A분의 5를 적을 거고 얘는 5 곱하기 A분의 C를 적을 거고 여기는 3 빼기 A분의 5를 적을 거고 여기는 5 곱하기 A분의 C를 적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걸 최종적으로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반응물의 양분의 생성물의 양의 식으로 정리를 해. 그럼 얘는 뭐야? 2 빼기 A분의 5 분의 5 곱하기 A분의 C 이렇게 잡힐 거고요. 얘는 3 빼기 A분의 5 분의 5 곱하기 A분의 C가 될 건데 얘가 3분의 10이고 얘가 7분의 10이면 되는 거겠지. 젠장 처음 한 게 맞는 경우긴 하네요. 이쪽이 맞는 경우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무리 봐도 밑에 쪽에 얘가 분모가 더 큰 게 당연한 거잖아. 그러면 반대쪽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적어본 다음에 이쪽이 답인 것 같으니까 반대쪽인 걸로 하면 어떻게 하는지 적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따져서 그냥 했을 때 아닌 경우를 걸러내는 방법을 잠깐 얘기를 해보고 갑시다. 만약에 반대로 여러분들이 B가 한 개 반응물인 걸 먼저 잡고 풀었다고 해봐. 그럼 얘는 5, 2에서 출발할 거고 그럼 얘는 빼기 2가 될 겁니다. 그럼 얘는 빼기 2A가 될 거고 여긴 더하기 2C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긴 다가 될 거고요. 여기는 5, 3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긴 빼기 3, 얘는 빼기 3A 더하기 3C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5 빼기 3A가 될 거고 얘는 0이 될 거고 얘는 3C가 되겠죠. 얘는 5 빼기 2A가 될 거고 0이 될 거고 2C가 되겠죠. 오케이? 저거는 둘 다 A가 한 개 반응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둘 다 A가 다 사라진다고 생각했을 때 잡은 식. 얘는 둘 다 B가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오히려 남는 게 둘 다 A여야 된다라고 해서 잡은 식. 그러면 이쪽으로 식을 접근을 해보면 얘는 뭐가 돼요? 얘는 5 빼기 2A 분의 2C 반응물 분의 생성물, 남은 반응물 분의 생성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3분의 10이 된다는 얘기일 거고 얘는 5 빼기 3A 분의 3C가 되겠죠. 이게 7분의 10이면 된다는 얘기지. 자 보면 이거 뭐예요? 둘 중에 분자가 얘가 더 크죠? 그리고 둘 중에 분모가 얘가 더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누가 봐도 성립할 수가 없지. 얘가 분자도 큰데 분모도 작아. 그러면 전체적인 수 자체가 얘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잖아. 근데 아무리 봐도 7분의 10과 3분의 10 중에 누가 더 커 보여요? 3분의 10이 더 커 보이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보일 수도 있어. 뭐 어떻게 보일 수도 있냐면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노가다를 해볼 게 아니라 이렇게 경우에서 나와서 해볼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저기 마지막에 주어진 게 남은 반응물분의 생성물인데 그게 나에서의 값이 다에서의 값보다 크게 나오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나에서 남는 반응물의 양과 다에서 남는 반응물의 양 중에서 누가 더 커야 되겠다. 다에서의 남는 반응물의 양이 더 커야 되겠네. 근데 그러려면 지금 B의 양을 늘려주는 거기 때문에 둘 다 A가 한 개 반응물이 돼버리면 오히려 남는 반응물은 둘 다 A가 남는다고 봐버리면 얘는 다 쓰이는 B 쪽이 늘어났기 때문에 남게 되는 반응물이 줄어들 거는 안 적어봐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안 되지 않을까를 생각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서 풀라고 나온 문제는 맞아요. 3분의 10과 7분의 10을 이용해서 지금 얘랑 얘 중에서 반응물분의 생성물이 더 크게 나온 나가 그러면 반응물이 더 많이 남아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남는 게 B여야 되겠네 라고 잡으라고 낸 건 맞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낸 건 맞는데 그거를 생각을 못 한다고 하면 생각할 수 있으면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풀면 되고 생각 못 하겠으면 어떻게 하면 돼? 경우에서 나눠서 하면 돼요. 그냥 조금 더 걸리는 것 뿐이지 답을 못 구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오케이? 해보시면 돼요. 사실 여기까지 보고도 모르겠다? 그럼 여기서 계속 해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저식 전개하면 뭔가 음수가 나오거나 그럴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요거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거 정리하면 뭐 나올 거야? 얘 정리하면 A와 C의 관계식, 얘 정리하면 A와 C의 관계식. 근데 A와 C의 관계식이 두 개 나왔으니까 뭐야? 연립하면 A 값, C 값이 나오겠지. 그리고 어차피 A, C 값이 안 나오더라도 개수이기 때문에 그냥 구해줄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A하고 C 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문제겠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된다? 개수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A 5몰이고 B 1몰일 때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다 인 거고, 그 뒤에 풀이는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예. 중요한 부분 다 설명한 것 같으니까. 됐죠? 마찬가지로 모르겠으면 나중에 따로 또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특히나 이 뒷부분 쭉 해보는 것과 또 모르겠다 하시면 그런 것도 질문 나중에 하셔도 돼요. 네, 넘어가서 13번 보도록 합시다. 아이고야. 개인적으로 이제 저는 13번 같은 문제를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고3들도 좀 오래 가르쳤다 보니까 수능 형태 유형의 문제를 좀 더 선호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쪽이 확실히 풀기 훨씬 깔끔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던 쪽을 좋아하는데 얘는 수능 형태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또 막상 내신 같은 데에서는 이런 13번 같은 문제가 딱 내기 좋기도 하고 수행평가 같은 거랑 연결하기도 되게 좋아서 그래도 보긴 봅시다. 일단 얘도 마찬가지야. 화학반응식 문제는 계속 지금 식 적어놓고 그 밑에다 이렇게 전개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거니까 얘도 비슷하게 접근한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거거든요. 그러면 비슷하게 접근을 하려면 얘도 결국은 일단 식을 적어놔야겠네요. 그래서 식을 적기 위해서 잠깐 지우고 나서 봅시다. 어때? 어렵지? 이게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화학 1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 사실상 생각해보면 너네들이 과탐 8개를 다 합쳐놓고 봐도, 과탐 8개까지는 좀 그러네요. 2과목은 빼고 과탐 그 원과목 4개를 다 합쳐놓고 봤을 때 한 단원의 그 파괴력이 가장 강한 파트를 하고 계십니다. 당연한 거긴 해요. 사실 실제로 수능에 나오는 문제는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들이긴 하니까 어려운 게 당연한 거긴 해도 잘 해주시지 않으면 힘들 겁니다. 물론 수능 기준으로는 이거보다 생명 유전이 더 어렵겠지만, 자, 그래서 정리를 일단 해놓고 보면요, 일단 식은 이런 식으로 잡혀요. 그리고 얘는 개수를 미지수 혹은 모르는 이런 게 아니고 개수가 다 정확하게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x를 뭐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식 보고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는 대충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대충 해서 모르겠으면 원래 하던 대로 반응 전에 원자의 양, 원자의 종류 이거랑 반응 후에 원자의 양, 원자의 종류가 다 같아야 된다는 걸 이용해보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보면 CA 1개, CA 1개, CL 2개, CL 2개, H 2개, H 2개 요건 다 되어 있으니까. 근데 탄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탄소가 아예 없고요. 그리고 여기 산소가 3개여야 되는데 지금 저기 산소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면 지금 생성물 쪽에 모자란 게 탄소 하나와 산소 2개거든? 뭐야? 그럼 CO2지 뭐. 그쵸? 이렇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리고 사실 대충 봐도 어차피 탄소 모자라 보이면 애지간하면 CO2일 겁니다. 그냥 탄소가 나오진 않을 테니까. 일단 그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식을 세워서 요 밑에다 이제 우리 몰수로 해가지고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건데, 자, 가에 대해서 해봅시다. 자, 얘 1g이니까 1g 그냥 여기다 적어놓고 식 전개. 같은 건 절대 하면 안 되죠. 질량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고. 몰수여야 된다고 항상. 그러면 거기 CaCO3의 화학식량 100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얘는 뭐야? 100분의 1몰인 거지. 그리고 또 여기서 식을 전개를 하려면 우리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뭐 여기서 우리 원래 하던 식으로 식을 전개를 하려고 하면 HCl의 몰수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야 한 개 반응물이 누군지 찾고 뭐 어쩌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보시면요, 반응 전 HCl이 담긴 플라스크의 질량하고 반응 후 플라스크의 질량 이렇게 주어져 있거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 질량만 가지고 사용해야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질량의 차이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왜냐면 반응 전 HCl이 담긴 플라스크의 질량은 말 그대로 그냥 플라스크 질량하고 HCl 수용액하고 다 그냥 물분 염산하고 질량을 그냥 합친 거란 말이야. 그 자체는 어디다 못 써먹어요. 반응 후 플라스크의 질량도 그냥 총 질량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못 써먹습니다. 그럼 이 차이값만 생각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차이값 몇입니까? 몇이야? 여기서 중요한 거, 반응 전 총 질량은 133.7인 겁니다. 선생님 거기 132.7 이거 반응 전 HCl이 담긴 플라스크의 질량이 132.7인 거고, 거기다 우리 CaCO3 1g 넣어줄 거잖아. 그럼 반응 전 총 질량은 133.7이어야 돼요. 제일 더해서. 그리고 반응 후 총 질량이 몇이라고 되어 있냐면 133.26이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얘는 질량이 얼만큼 줄어들었다. 0.44만큼 줄어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질량이 왜 줄어드는지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파트에서 였을 걸로 아는데, 아무튼 이 앞에 화학과 관련된 어떤 반응식과 관련된 걸 얘기를 할 때 어떤 게 있었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서 전체 질량은 보존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전체 질량이 보존돼야 되거든. 근데 지금 얘는 전체 질량이 보존되지 않았고 질량이 줄어들었잖아. 질량이 줄어드는 건 왜 줄어드는 거야? 뭐 때문에 줄어들어? 기체가 만들어지면 그때 줄어들죠. 왜? 기체는 날아가니까. 그럼 이 반응식에서 기체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걸 보면 CO2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었어. 무슨 얘기를 했었어? 저 상태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 S라고 적혀 있으면 솔리드 고체고요. AQ라고 적혀 있으면 아쿠아 그 수용액이고요. 그다음에 G라고 적혀 있으면 가스 기체고요. L이라고 적혀 있으면 리퀴드 액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상태로 적혀 있는 것 중에서 G, 가스로 적혀 있는 건 CO2밖에 없고, 즉 반응 후에 만들어진 CO2의 질량이 0.44g이어야 된다는 거지. 그만큼 날아갔을 테니까. 그러니까 0.44g이면 얘 몰수로 구해야 되니까 뭐야? 이렇게 돼야 되겠죠. 뭐 얼른 다녀오시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일단. 그치?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잡힌다라는 얘기는 뭐야? 0.01몰이지. 그리고 얘도 0.01몰인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제가 0.01몰이 만들어지도록 식이 성립하려면 얘는 0.01몰 다 쓰여야 될 거고, 그리고 얘가 0.02몰 쓰이면서 얘가 0.01몰 만들어지고, 얘도 0.01몰 만들어지고, 얘도 0.01몰 만들어지는 형태면 됐겠네 라고 유추하라는 문제입니다. 왜? 개수비는 꼭 이 두 번째 층 여기서 성립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개수비 써먹는 거였지. 요거에서 요거 뺀 거 0.44. 그치? 133.700이 133.16. 그게 0.44인데 그거는 요 질량이 보존돼야 되는데 보존되지 않은 건 기체 발생한 만큼 보존되지 않았을 테니까, 그럼 요 차이만큼이 기체, 즉 CO2의 질량이어야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CO2가 0.44g 만들어졌을 것이다. 즉 0.01몰 만들어졌을 것이다를 이용하자는 거죠. 알겠어? 자, 같은 걸 나에서도 다에서도 이제 해보면 됩니다. 자, 나에서는 얘가 3g이니까 0.03몰일 거예요. 화학식량이 100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바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반응 전의 총질량이 얘는 이번에 몇이냐면 반응 전 총질량 135.7이었고요. 그게 134.38이 되겠네요. 그럼 이 질량 요거 빼면 뭐예요? 몇 나와? 1.32 그러네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요거 빼면 1.32가 나오니까 이게 CO2, 발생한 CO2의 질량일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44분의 1.32에서 발생한 CO2의 몰수 구해주면 되겠지. 그럼 뭐가 될 거냐면 0.03몰이 될 겁니다. 네, 그러려면
얘가 0.03몰이 만들어지려면 더하기 0.03이어야 될 거고, 저게 더하기 0.03이려면 얘도 빼기 0.03이어야 되겠으니까. 그러면 얘는 빼기 0.06, 얘는 더하기 0.03, 더하기 0.03 이렇게 됐을 거라고 식을 완성해 둘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에 대해서도 똑같이 식을 전개를 해보면, 얘는 CaCO3가 5g이니까 0.05몰일 거고요. 그리고 얘도 총질량, 반응 전 총질량은 137.7이고요. 반응 후 총질량은 136.38이에요. 그럼 얘 차이는 몇입니까? 1.32죠. 그럼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CO2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0.03몰일 거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얘가 0.03몰만 만들어지려면 얘가 더하기 0.03이 됐었어야 되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돼? 얘도 더하기 0.03이어야 되는 거고, 얘도 더하기 0.03이어야 되는 거고, 얘는 빼기 0.06이어야 되는 거고, 얘는 빼기 0.03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는 CaCO3가 한계 반응물이 아니고 HCl 쪽이 한계 반응물이어야 되는 거지. 지금 CaCO3가 남아버리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얘가 남고 얘가 다 쓰이려면 얘가 원래부터 0.06몰이 있었겠네 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죠. 됩니까? 됐으면 아마 그걸로 뭐 더 해야만 할 만한 게 있나? 뭐 일단 기억 얘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기억은 발생한 x의 양 이미 구했으니까 됐고요. 니은 발생한 나에서 발생한 x의 부피. 자, x의 몰수를 구했으니까 부피는 이제 구해주시면 되겠죠. 1몰이 22.4리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걸로 뭐 비례식을 이용하시든 해서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22.4리터 분의 부피는 몰수다. 이걸 이용해 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그렇게 하면 되겠고, 아무튼. 그리고 디귿 나와 다해서 반응한 CaCO3의 양은 같다. 반응한이니까 요거 얼마나 반응했는지 반응한 몰수인 요 중간층에 있는 걸 보면 될 텐데, 나에서도 0.03몰 반응에 참여하고 다에서도 0.03몰 반응에 참여하는 거 맞죠? 네, 반응에 참여한 몰수 같은 거지.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네, 그렇게 해서 13번 해결될 거고요. 그 다음에 21번 원래 이제 지난주에 했어야 되는 요거를 해보면요. 원래 앞에 실력업은 내 욕심이었나 싶기도 하다. 시간상 앞에 실력업은 못할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아이고야. 일단 봅시다. 자, 그거 21번 보시면요. 일단 화학 반응식이 NaHCO3고요. 더하기 CH3COH가 CH3CONa랑 CO2랑 H2O. 반응식이 되게 복잡하게 생겼지만 그건 우리한테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어차피. 자, 그러면 4.2g의 탄산수 나트륨이 반응하는데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항상 뭐야? 몰수가 들어가야 된다고. 몰수가 반응 전에 몰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식을 전개를 할 거예요. 그러면 몰수를 이용해서 전개를 하려면 거기 주어진 4.2g이라고 하는 걸 몰수 형태로 바꿔야 되니까 뭐 해야 되겠어? 화학식량분의 질량 해줘야 되겠지. 그리고 그 NaHCO3의 화학식량 거기 84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84분의 4.2 하면 0.5가 나오나요? 0.05가 나오네요. 굳이 소수로 안 나타내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20분의 1 뭐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식을 전개한다만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얘가 뭐라 그랬냐면 완전히 반응하는데 여야 되니까 일단 완전히 반응한다라고 그냥 해서 적어. 그러면 얘가 완전히 반응하려면 빼기 0.05가 돼야 되니까 그럼 얘도 빼기 0.05. 사실 이거는 이 뒤에 거 더 안 적어도 상관없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뭐 적는 김에 다 적읍시다. 그럼 얘는 더하기 0.05고 얘도 더하기 0.05고 얘도 더하기 0.05가 될 거고요. 그래서 반응 후를 나열해 적으면 얘는 0이 될 거고 얘는 0.05가 될 거고 얘도 0.05가 될 거고 얘도 0.05가 될 겁니다. 문제는 중요한 건 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 그래서 마저 보면요. 그래서 완전히 얘가 이렇게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얘의 양을 구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CH3COH가 적어도 얼만큼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0.05몰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지금 저기다 해놓은 것처럼.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CH3COH가 0.05몰 있기 위해서 나는 0.1몰 농도짜리 아세트산을 얼만큼 갖다 놔야 되느냐잖아요. 0.5리터죠? 몰농도 곱하기 부피는 몰수인데 그 몰수가 0.05몰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니까. Get it? 됐죠? 일단은 그렇게 되고요.